이번 파일에서는 화학 반응식을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체 반응의 법칙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가 끝나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 쓰는 거는 교과서는 2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연습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할 수 있어야 중학교에서 중3 과학을 좀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 번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0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소가 탄다. 제가 적어볼게요. 수소가 탄다. 근데 이 표현은 발행물질, 생성물질이 뭔지 모르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바꾸냐? 수소가 산소와 결합하여 물이 생긴다. 우리 교과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생성되는 게 물이 아니라 이렇게 적어놓으면 문제는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한다가 되니까 여기는 반응물질, 여기는 생성물질이 될 겁니다. 한글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알아볼 수 있는 이렇게 문장을 적으면 참 편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수업 시간에 교과서 107페이지에 있는 분자 모형을 직접 조작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다가는 분자 모형 하기 뭐하니까 분자 모형처럼 이렇게 그림을 조작했죠. 수소, 원자 2개를 결합해서 수소 분자. 똑같이 수소 분자 2개를 준비하고 산소 분자 하나를 준비해서 이 2가지가 반응하여 화살표로 나타내서 수증기 분자 2개를 만들었다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딱 보면 이렇게 모형으로 보고 한글로 보고 또는 이렇게 2개로 그러니까 한글 언어로 표현한 것과 모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직관적이고 보기 편해요. 문제는 모형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애들, 즉 우리 교과서에 DNA가 적혀있는데 DNA의 모형으로 나타난 106페이지 사진은요, DNA의 극히 일부만이에요.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전체가 DNA인데, 이 DNA는 분자 자체가 모형으로 나타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많거든요. 또 하나는 DNA를 이렇게 글자로 표현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화합물이 그림 또는 모형으로 표현 불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혹은 모형으로 딱 표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 바로 화학식을 선택해요. 화학식 표현을 선택할 거예요. 이 화학식 표현은 다음과 같죠. 얘는 H2 더하기 O2가 화살표로 가서 H2O가 되고, 모형을 봤더니 이게 2개가 있으니까 앞에 2라고 쓰고, 얘가 2개가 있으니까 앞에 2라고 쓰고, 여기 앞에 숫자가 없지만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은 이처럼 정보, 모형의 정보, 그 다음에 언어의 정보를 나타내준 게 화학 반응식이 될 거예요. 이번 소단원의 목표는 이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제가 하나 썼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안내해 볼 거예요. 화학 반응식을 쓰는 과정은 우리 교과서 107, 108페이지 문제로도 나와 있어요. 10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08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단계가 화학식으로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계가 양쪽 반응물질, 생성물질 양쪽에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춘다 라고 되어 있고요. 3단계가 확인하는 작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가 문장에서 문장을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가 한글로 쓰는 거고, 세 번째가 분자식 또는 화학식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분자식, 화학식 쓴 다음에 표현한 다음에 이제 수 맞추기, 원자의 종류와 수를 맞추는 거고, 마지막으로 완성하기가 될 거예요. 이 단계에 따라서 몇 가지를 해볼 겁니다. 아까 전에 했던 것부터 해볼게요. 수소가 연소하여 물, 수증기죠. 물이 생긴다.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이 표현에서 수소가 연소했다라고 할 때 반응물질이 하나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수소는 산소와 반응하는데, 연소라고 이 말 자체가 바로 산소와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연소 자체가 산소와 반응하는 거죠. 그러므로 연소라고 적혀 있으면 반응물질로 산소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먼저 한글로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수소 더하기 산소. 산소라고 쓰는 이유는 연소 때문에 그래요. 화살표. 그래서 물, 수증기니까 물 또는 수증기, 이렇게 한글로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가 분자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수소는 H2고요. 산소는 O2고요. 물은 H2O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식으로 더하기 화살표 사용해서 분자식을 표현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고요. 네 번째, 수 맞추기예요. 수 맞추기는 하나씩 하는 거예요. 원소 하나씩. 먼저 양쪽에 반응물질 쪽에 H가 있냐? 있네요. 생성물질 쪽에 H가 있고요. 반응물질 쪽에 O가 있고 생성물질 쪽에 O가 있으니까 종류는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소의 수소가 2개 있고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수소는 체크가 된 거예요. 한 번. 두 번째, 산소는 2개 있고요. 1개 있으니까 불일치가 됐죠. 불일치. 이때 작업이 뭐냐? 일치하지 않을 때 양쪽의 숫자가 서로 달랐으니까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양쪽의 숫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양쪽의 숫자 맞춰주는 방법으로 덩어리체, 즉 분자 자체로 증가시킬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얘를 H2O2라고 해서 2개로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했었어요. 이거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이유가 H2O와 H2O2는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이죠. 얘는 물, 수증기고요. 밑에 있는 과산화수소거든요. 서로 다른 물질이니까 질량비가 다르니까 다른 물질이고, 이 방법은 선택이 안 되고, 당연히 물 자체의 이 식을 유지하면서 O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한 번 더 쓰면 돼요. 그러면 O만 생각하면 2개죠. 중요한 건 O를 숫자를 이제 2개로 맞췄는데, 2개로 맞추기 위해서 더하기 H2O를 한 거거든요. 맞췄어요. 그런데 수소를 건드렸네요. 수소가 또 증가됐죠? 그러니까 이때 다시 한번 수소를 체크할 거예요. 산소를 체크해서 산소가 체크가 됐고, 수소를 한 번 더 체크할 거예요. 수소를 체크하는 이유는 산소를 증가시킬 때 수소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수소 2개, 여기 4개네요. 4개. 4개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수소를 증가시킬 거예요. 수소가 H2가 더 있으면 4개가 되겠죠. 4개. 그러므로 이제 체크가 끝났어요. 왜냐? 여기 수소만 증가했죠. 산소가 증가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수소 4개, 산소 2개였는데 수소 2개와 2개, 4개, 산소 하나와 하나 2개 끝이에요. 양쪽 숫자 다 맞았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리할 거예요. 완성. 어떻게? H2가 2개 있다. H2가 2개 있다. 더하기 산소는 건드리지 않았고요. 화살표 H2O가 2개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화학식이에요. 이게 완성된 화학식이에요. 정말 중요한 화학식이죠. 완성된 화학식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과정 없이. 그러면 예제를 풀어볼 겁니다. 제가 예제를 수업 시간에 과산화수소를 예로 들어줬는데, 과산화수소는 이렇게 되겠죠. 문제니까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물과 산소가 생긴다. 이렇게 얘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얘가 있을 때 먼저 한글로 표현할 거니까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식은 물질 하나 놓고 화살표 물질이 2개 이상이면 되겠죠. 어떻게 되냐? 물과 산소네요. 물 더하기 산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분자식 표현 H2O2라고 줬고요. 화살표 물은 H2O고요. 산소는 O2입니다. 대문자, 소문자 구별과 숫자의 크기 구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수 맞추기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H는 2개고요. 여기 2개니까 체크 끝난 거예요. O는 2개고요. 여기는 3개죠. 그러면 이제 증가시키던 빼는 건 안 되고 증가만 시킬 건데 당연히 3개가 안 되니까 2개로 가야 돼요. 그럼 이거 2개를 3개로 만든다. 불가죠? 그래서 이 덩어리를 증가시키면 H2O2를 증가시킬 거예요. 플러스 H2O2. 이때 수소를 이미 증가시켰으니까 이건 다시 해야 된다고 각오를 해야 되겠죠. H를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놓고 산소를 4개로 만들었어요. 4개로 체크했어요. 그러면 이쪽은 4개로 다시 만들어야겠죠. 4개로 만들어야 되는데 산소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 증가되면 5개, 증가되면 7개, 즉 짝수로 증가하죠. 그러므로 홀수로 증가시킬 거예요. 하나씩, 이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H2O를 한 번 더 적을 거예요. 그러면 산소를 맞추는 거예요. 산소 4개. 산소가 체크가 됐죠. 그리고 수소를 한 번 더 체크할 거예요. 한 번 더. 그랬더니 수소가 2개와 2개, 4개. 2개와 2개, 4개. 맞죠? 그러면 이제 체크가 다 끝났네요. 종류도 다 끝났고, 그러면 H2O2는 2개 있으니까 2개의 H2O2 화살표. H2O가 2개 있으니까 2개의 H2O 더하기 O2로 끝나는 거죠. 예, 이게 과산화수소의 예였어요. 수업 시간에 이거 말고 어려운 걸 하나 해줬죠? 어려운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해봤으니까 풀 수도 있겠지만 그냥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맞춰서 풀어보기를 한번 권해요. 에탄이라고 하는데 얘는 C2H6라는 물질입니다. 에탄이 연소하여 물과 이산화탄소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계 1 문장으로 확인한 거, 단계 2 한글 표현 에테인이죠. 연소니까 연소라고 적혀 있으니까 더하기 산소라고 적어줘요. 화살표 물과 이산화탄소, 물 더하기 이산화탄소 쓰고 다음에 분자식 확인할 거예요. 에테인은 주어졌죠? C 2개, H 6개 더하기
산소는 O2고요. 화살표, 물은 H2O고요. 이산탄소는 CO2예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둘 다 대문자, 작은 글자. CO2라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얘는 코발트 원자 2개 묶음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을 거고요. 코발트예요. 이산화탄소가 아니에요. 대소문자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다. 명심하시고 애매하게 C, O 이런 거. 예. 그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애매하죠? 예. 이런 거 안 됩니다. 항상 정확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는 분자식으로만 쓴 거고 이제 수를 맞출 거예요. C는 2개 있죠. 여기 하나 있네요. 그러므로 이 2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CO2를 한 번 더 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 그리고 이제 H를 봅시다. H는 여기에 6개가 있죠. 여기는 2개 있으니까 6개로 만들기 위해서 H2O, H2O 쓸 거예요. 네. C 변화 없었죠? 네, H 6개 맞습니다. 그 다음에 O를 볼게요. O는 2개 있네요. 2개. 그런데 이쪽을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요. 7개. 그러므로 짝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짝수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짝수로 만들려면 이게 증가해야 돼요. 여기서. 근데 제가 H2O라고 적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8개로 딱 좋은데 H2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H를 건드렸어요. 그럼 여기 H가 증가해야 돼요. 어차피. 문제는 여기 H는 C 6개, C 2개, H 6개. 여기는 무조건 H가 6개씩 증가하거든요. 2개 증가한다고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짝수로 만들려면 홀수계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럴 바에 H가 6개씩 증가하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H 6개 증가하고, 홀수계 증가한 거죠. 그래서 H는 아직 안 보이지만, 산소를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 6개와 4개를 더해서 산소를 10개를 만들었어요. 산소 10개. 그러면 여기 산소 2개 있잖아요. 10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10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소 10개로 해결이 됐어요. 문제는 산소 10개 만들기 위해서 수소를 건드렸으니까 수소를 다시 할 거예요. 수소는 12개가 있는데 여기엔 수소가 6개밖에 없으니까 C 2개, H 6개를 한 번 더해서 수소를 12개로 만들 거예요. 근데 수소 12개 만들면서 C를 또 더했죠? C가 4개 있네요. 이쪽에서 C를 4개 만드는 방법은 CO2 하는 거예요. 문제는 C를 4개 만들면서 산소를 또 건드렸어요. 그래서 산소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예요. 근데 여기 산소가 10개밖에 없으니까 2개를 더 쓸 거예요. 이렇게 산소 분자를. 그건 14개가 되겠죠. 그래 놓고 최종 완성. C2H 6개는 2개 있네요. 산소는 7개 있네요. 화살표. H2O는 6개 있고요. CO2는 4개 있네요. 방법상 차근차근 하나씩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씩. 시험 문제에서 혹시라도 나오면 차근차근 하는 방법. 이 방법만 알면 어떠한 것은 대충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거보다 좀 더 쉬울 듯 해요.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한번 제가 안 풀어주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거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 위해서는 C와 H와 O로 이루어진 물질, 즉 CH3
4OH 죄송합니다. 요거 더하기 O2 화살표 이렇게 만들어줄 때 앞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는지 계산 한번 해보면 얘는 아까 전보다 쉬워요. 아까 전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계산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실력이 잘 늘 수 있을 듯 합니다. 이게 분자식 만드는 방법이에요. 화학 반응식 만드는 방법이에요. 107페이지 빈칸을 써가면서 해보시고 108과 109페이지에 있는 거 직접 다 숫자로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력이 많이 늘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110페이지부터 되어 있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와 부피비 그리고 화학 반응식이 의미하는 것을 좀 살펴볼게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와 부피비 얘기는 이런 거예요. 물의 경우에 2H2 더하기 O2 화살표 2H2O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앞에 있는 이런 숫자들 이런 숫자를 개수라고 해요. 개수. 이 개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번 소단원의 목표예요. 이 개수가 의미하는 말을 쓰면 첫 번째 분자의 수예요. 얘는 수소 분자가 2개 있다. 산소 분자가 하나 있다. 물 분자가 2개 있다 뜻이에요. 두 번째가 중요한 거 기체일 경우 부피예요. 기체일 경우 부피예요. 즉 부피의 비례 정도 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요 2번만 따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얘를 부피로 측정하면 수소 분자 2부피 수소 분자의 박스가 수소가 들어가는 박스가 한 박스를 준비했는데 2박스 준비한다 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걸로 그리고 똑같은 크기로 산소 분자를 한 박스 준비해서 물 분자가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박스로 2박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수소, 산소, 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부피만 계산합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바로 원자 모형을 넣어줬는데 원자 모형은 넣지 않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말을 하면 옛날 사람들은 원자가 뭔지도 몰랐고 분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수소를 준비하고 산소를 준비해서 물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수소를 10ml 준비하고 산소를 5ml 준비하고 화학 반응식이 딱 일어났더니 수증기가 10ml 만들어진 거예요. 오 신기하다라고 해서 숫자를 바꿔본 거예요. 10ml 준비하고 10ml 준비하면 아까 전 위와 같이 2개 더해서 20ml 나올 것 같았는데 20ml가 안 나오고 땡 하고 실제로는 10ml가 나온 거예요. 부피 더하면 20이잖아요. 그러면 뭐냐? 물은 10ml 만들어지고요. 설거지로 여기에서 산소 5ml가 남았어요. 남았다는 소리는 뭐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반응이 되려면 수소는 10ml의 부피, 산소는 5ml의 부피, 물은 10ml의 부피로 만들어지네. 다른 거 안 되네. 비율이 2대 2대 1대 2로 만들어지네. 부피비가 신기해서 똑같죠. 여기를 20ml 여기를 10ml 했더니 20ml 하고 남는 게 없어요. 여기가 20ml 됐더니 여기가 20ml가 되면 여기는
20ml 가고 오히려 또 아까와 똑같이 10ml가 남은 거예요. 항상 부피비는 2, 1, 2로 반응이 되더라. 그래서 기체로 반응할 때 부피비가 항상 일정하더라. 물의 경우에는 2대 1대 1이 2다. 물의 경우는 2대 1대 2다 라는 기체의 부피비가 나타나요. 물은 항상. 다른 물질은 그 물질 나름대로 기체 부피비가 존재해요. 일정 성분비와 비슷하게.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에 관한 건데 얘는 부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탐구를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어요. 이 부피 속에 입자가 들어있겠죠. 입자가 어떻게 들어있냐? 옛날 사람들은 수소 입자, 산소 입자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게 일로 가서 나눠지려면 공평하게 나눠지는 방법은 큰 게 쪼개지는 거예요. 산소가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원자설, 이 당시 원자설이 막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원자설은 이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자설에 맞추도록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2개씩 묶은 거예요. 2개씩. 그러면 큰 거 2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2개씩 묶은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분자가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라 더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걔네가 묶어서 분자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분자는 같은 부피에 하나 분자라는 덩어리가 하나씩 들어가죠.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과 같은 부피에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어요. 수소든 산소든 수증기든 모두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3가지 조건만 기체로서 같으면 종류 무관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법칙을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해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무슨 법칙이냐? 일정한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과 같은 부피 속에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기체예요. 반드시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는 법칙이에요.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따라서 한 상자에 하나씩 들어있겠죠. 한 상자에 100개 들어있으면 여기도 100개 들어있는 거고 얘도 100개 들어있는 거고 얘도 100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체 반응의 법칙도 성립이 되죠. 알갱이로 하면 완벽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렸던 거랑 똑같이 물 분자 만드는 거 2 쓰면 2H2가 되죠. H2가 2개 있고 O2가 되고 2H2O가 되죠. 그리고 큰 숫자는 상자의 숫자가 되겠죠. 아까 전에 부피의 비가 된다고 했죠. 상자의 수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 이 반응식을 통해서 기체 반응의 법칙과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111페이지에 보면 수소 2부피와 산소 1부피가 반응해서 수증기 2부피가 된다. 밑에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수소 4개가 있고요. 산소 3개가 있을 때 반응을 하면 수소 4개와 수증기 4개가 만들어지고 산소 하나가 남을 거예요. 문제는 산소가 만약에 하나만 있다면 산소가 하나만 있다면 수소가 2개가 남겠죠. 이런 식으로 기체 반응의 법칙은 항상 그 부피 비로만 결합한다 해요. 112페이지에 보면 물이 반응되는 걸 부피비로 한 번 더 설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 112페이지 왼쪽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한 거고 좀 더 자세히를 잘 보시면 같은 온도, 같은 부피, 다음에 같은 기압에서는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한다. 이때 기체의 종류와 무관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 반응식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볼 거예요. 이게 총 전위 정도 될 텐데, 화학 반응식이 의미하는 것. 화학 반응식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제 나타날 거예요. 물로 할 겁니다. 물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정말 중요한 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은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EH2O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물이니까 EH2 더하기 O2는 화살표 EH2O. 이 화학 반응식 의미하는 거에 쓰기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우면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되고 그냥 상대적 질량이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는 H가 가장 가벼운 원소라고 배웠고 2학년 때 배웠어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H의 질량을 그냥 1이라고 가정하고 하면 H의 질량이 1이면 C, 탄소는 12예요. 무슨 뜻이냐면 저걸 하나 딱 놓고 탄소 원자 하나 준비하면 여기 수소 원자가 12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질량이. 물론 이거는 질량은 이렇게 양팔저울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산소는 16개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거를 원자량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N은 14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개. H는 1이다. 탄소는 10이다. 산소는 16이다. 교과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115페이지 왼쪽 아래 표 가장 밑에 적혀 있어요. 수소, 탄소, 산소의 상대적인 질량비는 1대 12대 16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중요한 사실을 메모하시고 이 상태에서 식을 제가 약간 옆으로 쓸게요. EH2 더하기 O2는 EH2O입니다. 먼저 이 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원자의 종류를 알 수가 있네요. H와 O로 이루어져 있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물은 H2와 O2, 생성물은 H2O다. 이렇게. 첫 번째가 원자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반응물을 구별할 수 있다. 다음에 분자의 수도 알 수 있어요. H2는 2개 있다. O2는 1개 있다. H2O가 만들어진 것은 2개 만들어진다. 이렇게 분자의 수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아까 배웠듯이 기체의 부피, B도 알 수 있어요. 2대 1대 2예요. 앞에 있는 숫자의 비예요. 그리고 눈치만 좋으면 원자 모형으로 표현도 가능해요. 교과서 115페이지에 보면 원자 모형 표현한 게 나와 있죠. 이렇게 원자 모형으로도 화학 반응식 딱 보면 원자 모형으로 바로 표현이 가능해요. 물론 복잡하면 힘들 수 있겠지만 웬만한 단순한 것들은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량비가 가능해요. 질량비가 가능한 게 무슨 뜻이냐? 요걸 사용할 거예요. 이걸 사용해보면 H는 4죠. 2H2는 4예요. H가 1이니까 이것 중 4개 있거든요. 4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2는 이게 하나가 16인데 O2니까 32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볼게요. 화살표 EH2O인데 요거 생각하면 약간
2를 빼면 16 더하기 2가 되겠죠. 16 더하기 2는 18이고 곱하기 2가 되니까 이거 36이에요. 질량이 B잖아요. 그러면 1대 8대 9죠. 예전 파일에서 나왔던 일정 성분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더해서 이렇게 되는 질량 보존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질량 보존 4 더하기 32 더하기 36 그램 쓸 거죠. 다 그램 써서 질량 보존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만 쓰면 거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질량 보존의 법칙 확인 가능, 질량비 확인 가능, 일정 성분비 확인 가능, 기체 반응의 법칙 확인 가능, 분자의 종류와 분자의 수 확인 가능, 반응물 생성물 구별할 수가 있고요. 원자번호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스스로 다 조정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115페이지에 멋진 예가 나와 있어요. 바로 메테인의 연소. 예전에 했던 거죠. 메테인의 연소 화학 반응식이 딱 나와 있는데 딱 보면 메테인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 수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으로 기체 부피를 확인하는데 부피가 1리터, 2리터, 1리터, 2리터 나왔으면 부피 B도 나오죠. 1대 2대 1대 2다 이렇게. 질량비를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질량비에서 맨 처음에 구하는 경우가 가로 12 더하기 1 12 더하기 1 곱하기 4 왜 1 곱하기 4냐면 1이 수소고 수소가 4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합이 16이다. 메테인 전체 분자 하나의 상대적인 질량은 16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다 나와 있어서 비율을 따지면 4대 16대 11대 9가 나온다 이렇게. 또 질량 보존도 성립하죠. 왼쪽 16과 64를 더하면 80이죠. 오른쪽 44와 36을 더해도 80이에요. 이렇게 질량 보존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딱 할 때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116페이지와 117페이지의 중단을 마무리 보시면 맨 마지막 117페이지 화학 반응식의 의미로 이번엔 물이 나와 있어요. 물이 똑같이 구하는 방법 똑같고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죠. 분자 수의 비와 부피 비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118과 119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음수저 녹 제거하기라는 그런 샘플이고요. 우리 시험 범위가 123페이지까지예요. 한마디로 단원 매듭 짓기 그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란 뜻이에요. 120부터 123페이지까지 문제를 도움 없이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한 80점 이상은 받을 듯해요. 각 문항 보고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동영상은 참고용 동영상이에요. 참고용. 이 동영상이 안 나와 있더라도 시험 문제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지 전적으로 다 믿지는 마시고 진리만 믿고 그 다음에 교과서 우선적으로 볼 것이며 제가 이 동영상 외에 별첨으로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예제 문제 올려주고 예제 문제를 푸는 것을 더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